네, 10월 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9월, 보통 이제 전통적인 약세장으로 구분되는 9월에 비트코인이 3.85%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 6.04% 반등 마감 이후에 내리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2016년 이후 처음으로 7년 만에 9월을 강세 마감을 해줬습니다. 플러스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6년 6.04%, 그러니까 2016년 9월을 얘기하는 거죠. 이후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3 이렇게 계속 9월은 전통적으로 약세장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어떤 트렌드화 시켰던 부분이 이번에 깨졌던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3.85%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이 9월 월간 마감을 퍼포먼스를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이 이렇게 조금 훈훈하게 마감이 된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제 기대가 되는 게 10월이죠. 10월 업토버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 보시면 2013년부터 뭐 10월만 되면 60% 반등, 33% 반등, 47%, 뭐 27%, 39% 이렇게 큰 폭의 반등세가 확인된 경우가 많았던 거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로 기록한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안 되더라. 2013년 이후에 지금 두 번 빼고는 다 플러스 마감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5.56% 플러스 마감을 해줬고, 그럼 올해 어떨까? 올해 어떨까? 이제 기대 포인트가 조금 자리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10월로 접어들자마자 이번에 또 주간 종가 마감을 해주자마자 비트코인이 28,000달러 위로 급반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좀 뭐랄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한 1K 정도의 범위를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본 게 참 오랜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9월을 상승 마감을 해주자마자 주간 종가 마감도 의미 있는 수준에서 해주자마자 그렇게 10월로 접어들자마자 비트코인이 28,000달러 위로 일시 돌파 해주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업토버에 대한 기대감이 10월 초반부터 상당히 조금 짙게 분위기가 깔리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12시간 차트거든요. 바이낸스 12시간 차트인데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가 올린 거예요. 지금 보면 저항선을 6월 7월 랠리 기억하시죠? 서머 랠리 저항선을 돌파하고 급반등을 해줘서 31,000달러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이번에도 저항선을 뚫고 급반등을 해줬는데 한 번 더 올라가서 31,000달러 테스트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12시간 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의 반복성이라는 게 굉장히 너무 동일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왠지 이번에도 31,000달러 수준까지 정도는 우리가 잘 가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캡틴 5빅이 데일리 차트,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올린 건데 지금 상단 저항선을 뚫고 이 채널, 하강 채널 자체를 돌파해줬다. 돌파 마감을 해줬고 급반등을 해줬고 지금 이제 지지를 확인해주고 있는 과정인데, 추가적으로 역시나 31,000달러까지는 랠리할 수 있어요. 이 구간이 어디냐? 요때죠, 요때. 요번 6, 7월 달에 7월 전후로 펼쳐졌었던 31,000달러 리테스트, 이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 사실 차트는 이건 12시간 차트, 이건 일간 차트인데 거의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월간 차트거든요. 월간 차트를 통해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23,000달러 지지를 월간 단위에서 확인을 해주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3월에 돌파를 해주고 그때부터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거든. 물론 리테스트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는 아래쪽으로 하방 리테스트라기보다 상방으로 반등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저항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걸 우리가 분위기적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주 견고한 상단 저항 라인이 어디냐? 35,000달러라는 겁니다.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맥스 같은 경우엔 넌지시 던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10월에는 23,400달러에 대한 어떤 지지세를 온전하게 아래쪽보다 위쪽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식으로 확인해 주면서 35,000달러까지 랠리를 하는 시도 정도, 테스트 정도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월 같은 경우가 워낙 뭐 바로 이제 35,000달러까지 바로 나가긴 어렵겠죠. 다만 예를 들어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뭐 30,000달러, 31,000달러 요 정도 부분 리테스트 해주고, 여기 리테스트 해주고
월봉 마감 잘 마감을 해주고 이제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4월 반감기를 앞둔 프리헤빙 랠리가 4분기에 쭉 이렇게 펼쳐지는 상황,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 이런 걸 또 이 월간 차트의 지금 흐름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는 굉장히 괜찮을 거야. 왜냐면 지금 ETF 이슈가 있고 또 프리헤빙 랠리 이슈가 있잖아. 그래서 잠재적으로 비트코인은 4만 달러 가는 거는 리저너블해.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4분기에 4만 달러 정도 바라봐 줄 수 있으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 초에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가 이제 출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에릭 발추나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10월 2일 오전,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0월 2일 오전 9시 반에 이더리움 선물 ETF 경주 참가 9개 펀드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엊그제 올린 건데 주말 사이에 2억 달러 자금의 돈이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런치데이 출시 날짜에 물음표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싹 다 10월 2일에 출시가 된다라는 건지는 지금 명확하지 않은 모습인 건데, 이게 왜 물음표를 쳐놨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블룸버그에서 ETF 전문 애널리스트라는 타이틀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에릭 발추나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적어도 우리는 ETF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ETF 전문가가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면서 ETF 역사에 있어서 하루에 이렇게 많은 ETF, 동일 ETF 상품이 동시다발적으로 출시가 되는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발추나스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상황이 10월 2일,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내일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조금 궁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ETF 선물 ETF를,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받은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5월에 발간한 보고서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2030년에 이더리움 프라이스 타겟이 2030년에 11,849달러 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길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고 이더리움 시장, 상품 시장에 바네크가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더리움 선물 ETF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상품 출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처음 출시됐을 때처럼 가격에 급격한 상승이 나와줄 것이냐. 이제 비트코인의 전고점 69,000달러가 달성이 됐었던 게 가장 큰 반등 재료가 당시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됐던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물론 제가 영상으로도, 메인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드렸지만, 그런 종류의 어떤 폭등 장세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또 모르죠. 이 드라이버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글로벌리스트 자본 세력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시장에 돈이 되게 돈이 씨가 말랐습니다. 지금 시장에 돈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2021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퍼져 있을 때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년 넘는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유동성 씨가 말랐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금 돈줄이 좀 굳어 있기 때문에 아마 2021년 11월 상황처럼 급격한 폭등 랠리가 나와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지금 전환기가 하나 마련이 되는 거고, ETF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제 선물 ETF가 다 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선물 ETF 다음 타자는 누굴까?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도 있다 보니까 ETF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거를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사이에 25% 수준의 급등 랠리를 확인을 해줬는데, 솔라나, 폴카닷 이런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레이어2 프로젝트들이 이번에 조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지금 카르다노와 도치코인을 제끼고 시총 랭킹 7위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솔라나는 자체적인 어떤 호재성 이슈가 있었죠. 기술적인 패턴도 괜찮지만 일단 쇼피파이, 이 캐나다 기반의 글로벌 마켓 플랫폼 쇼피파이와 파트너십을 최근에 맺었었고, 이제 무엇보다 사실 이제 솔라나가 이렇게 급격한 폭락을 겪었던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FTX 악재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FTX 백업 코인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FTX와 어떤 솔라나의 관계성이 굉장히 깊게 해석이 되곤 했었는데, 이제 조금 FTX 악재를 솔라나가 개인 캡한 거죠. 이게 프로젝트 개별 캐파, 프로젝트가 워낙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프로젝트 자체 캐파를 통해서 좀 벗어나는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 선물 ETF까지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다음 타자가 누가 될 것이냐 라는 걸 바라봤을 때 다음 타자 뻔하잖아요. 메이저 알트 중에 여기 있잖아요. 지금 얘들 중에 나올 거거든요. 얘들 중에 이 뒤에 뭐 더 있지만 제가 지금 시총 5위에서 9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당장 딱 눈에 띄는 건 솔라나, 카르다노잖아요. XRP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다음 타자겠죠. 도치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너무 전폭적으로 밀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충분히 상품적인 가치, ETF 상품으로서 가치도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베팅을 한다라면 이더리움 선물 ETF 그 다음 타자로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다음 타자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뭘까? 라는 걸 바라보면 전 개인적으로는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중에서 지금 바라보자라면 이 중에서 가장 상품성과 어떤 프로젝트 펀더멘털리티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금 급반등이 나와준 것도 이더리움 선물 ETF 다음 타자로서의 대상을 떠올려 봤을 때, 이제 다음 타자에 대한 언급이 나올 거거든요. 떠올려 봤을 때 솔라나의 이름이 후보군에서 빠지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흐름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XRP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소송부터 잘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모든 이슈의 어떤 중심에 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ETF를 떠올릴 때는 당근 빠따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스코어에서는 SEC가 승인 연장을 다 해버렸죠. 블랙록, 발크리, 비트와이즈에 이어서 이번에 바네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중순으로 이제 밀리는 거거든요. 10월 중순, 원래 10월 중순이 데드라인이었는데 이걸 9월 말에 다 연기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1월 중순이 되는 건데, 과연 뭐 1월 중순에 뭐 승인이 될지 아니면 또 연기를 시킬지, 3월 그렇게 연기가 한 번 더 되면 이제 3월 중순이 되는 건데, 요때 이제 뭔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대박인 거죠. 왜냐?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에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통상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반감기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역사의 반복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 얘기입니다. 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빅 이벤트를 앞두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 그런데 플레이어들이 누구냐? 블랙록, 발키리, 피델리티 막 이런 애들이에요. 우와, 대박인 거죠. 이거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라면 이 시점에, 그러니까 3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들고 ETF 시장에 들어가는 그 상황, 그리고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 와우, 이런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물론 이제 3월이 됐을 때 SEC가 어떤 이유로 그 이유가 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아예 승인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럴 수도 있죠. 아예 승인 거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일단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반복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레이스케일이 그랬던 것처럼 소송전을 통해서 SEC로 하여금 재심사를 명령을 받게끔 뭐 그런 상황이 한계가 가능하고, 또 하나 이제 대선 이슈죠. 대선 이슈가 이제 미국에서 11월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회의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이더리움 기반의 NFT를 발행을 해서 완판을 몇 번 시켜버렸고, 그거에 대한 로열티로 이더리움으로 돈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이더 홀더예요, 트럼프가. 거기다가 이제 표심을 위해서라면 거의 뭐 영혼을 팔아서라도 표심을 얻을 법한 인간이 트럼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특히나 이제 암호화폐 유권자들이 보통 이제 로열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특정 암호화폐,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이렇게 솔라나, 이렇게 로열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움직이면 그 마음이 한번 움직인 게 또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 예를 들어서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는 와중에 당선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바로 출시시킨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하고도 남을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구도가 이제 경선을 통해서 최종 이제 후보군이 결정이 되면 그 구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어쨌든 아직은 그래도 가장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SEC가 3월에 최종 거부를 한다 그러면 소송전으로 일단 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하나의 가능성 이슈는 미국 대선. 일단 대선 지나고 나면 SEC 위원장은 당연히 교체됩니다. 당연히 교체되는 거고, 그 전에 날릴 수도 있고. 근데 바이든 할아버지가 지금 워낙 연로하셔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재미있는 어떤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상황이 내년 대선 이슈가 이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XRP에 대한 기술 분석을 누군가 올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몰라 어떤 차트 분석 어떻게 하든 말든, TA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든 말든 결과적으로 XRP는 589달러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길래 재미있어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전 잠깐 물 좀 마시고 파트 2에서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들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